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고신이 중소기업에서 사무직 일을 하고 있는 24살의 독신이다. 본가에서 살고 있는 나는 할머니, 아빠, 엄마, 나까지 넷이서 살고 있다. 3살 아래인 남동생이 하나 있지만 동생 고대식은 대학 기숙사에 있어서 현재 같이 살고 있진 않다. 그런데 남동생이 기숙사 생활이 힘들다며 집으로 다시 오고 싶다고 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정을 먼저 들어봤다. 동생이 살고 있는 기숙사는 아침하고 저녁 때 식사가 제공되는 곳이었는데 양이 적어서 학생들끼리 서로 먼저 더 많이 먹으려고 전쟁을 벌이다시피 하는 게 상식이었고, 원래부터 기가 약한 편인 동생은 매일 음식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배가 고픈 상태에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 기숙사 생활에 지쳤다고 했다. 하긴 동생은 어려서부터 울보에 툭하면 엄마를 찾았고 애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하는 일이 많았다. 그런 동생이 기숙사에서 밀리고 치이고 배를 고르며 지낸다고 생각하니 속도 상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 집에서 대학교까지는 지하철로 편도 2시간은 걸리기 때문에 집에서 다니는 건 힘들지 않겠냐고 식구들은 그게 걱정이었다. 동생은 통학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집에서 다니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 하지만 동생이 집에 온 순간 우리 가족의 평화로운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다. 기숙사에서 서바이벌에 가까운 생활을 경험하고 돌아온 동생은 비정상적으로 먹는 것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단 집에 돌아오면 "배고픈데 먹을 것 좀 없어?" 라고 하면서 냉장고 문부터 열었다. 냉장고 안에 있는 어묵, 소시지 등 조리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음식부터 차례차례 입에다 넣었다.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과자며 주스를 자기 방으로 가지고 올라가서 단숨에 먹어치웠다. 쉬지도 않고 맹렬한 스피드로 음식을 먹어치우는 모습은 가히 경악스러웠다. 처음에는 진짜 배가 많이 고팠나 보다 하고 안쓰럽게 생각했었는데 틈만 나면 먹을 것만 찾아대고 다른 식구들이 먹을 것까지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먹어치우는 동생한테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내가 먹으려고 사온 디저트도 불안해서 이름까지 써서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완전 무시하고 멋대로 먹어치우는 바람에 싸움이 날 정도였다. 동생은 저녁 시간에 맞춰서 매일 뛰어서 집에 들어왔고 앉기가 무섭게 먹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 목까지 모조리 먹어치웠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내가 따끔하게 "다른 사람 거에 손대지 마" 라고 해도 동생은 기분 나쁘다는 투로 "먹을 때 걔도 안 건드려, 배고픈데 어쩌라고" 하면서 먹어치웠다. 동생은 집에 온 이상 알바를 해서 생활비를 보태겠다고 했는데 자기가 알바한 돈은 노는 데 다 쓰고 생활비는 한 푼도 보태지 않았다. 동생의 비정상적인 식욕 때문에 식비는 평소보다 2배, 3배 늘었고 부모님은 경제적으로 압박을 느끼게 됐다. 또 밥 먹을 때마다 동생 때문에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가 쌓여갔다. 마침내 경로한 아빠가 동생한테 근엄하게 설교를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으면 너랑 같이 밥 먹기는 좀 힘들 것 같다" 라고 일침을 날린 아빠한테 동생은 반항하면서 "여긴 내 집이야. 내 집에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은 만큼 먹는 게 뭐가 잘못이야?" 그러더니 할머니 방에 가서 할머니가 조상님께 공양하기 위해 불단에 올려놓은 음식을 입에 넣었다. 아빠가 "너 그만두지 못해?" 라고 고함을 치셨지만 동생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나도 같이 주의를 주자 "여자가 밥 좀 작작 먹어. 멧돼지야" 라며 막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너무 유치해서 대꾸할 기력도 상실하고 말았다. 그날 동생은 뭐에 씌었는지 집안을 샅샅이 뒤져서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을 먹어치웠다. 그날 저녁 동생을 제외한 가족 4명이 모여서 회의를 열었다. 나와 아빠는 동생을 당장 집에서 내보내자는 의견이었지만 할머니는 조금만 더 지켜보자고 하셨다. 예전에는 저렇게 먹을 것에 병적으로 집착했던 적이 없었고 지금 당장 내쫓는 거 말고도 동생을 깨달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게 할머니의 생각이셨다. 그리하여 우리는 동생에게 유예기간을 주되 새로운 작전을 시도해보기로 했다. 우선 냉장고용 열쇠를 설치, 비밀번호를 공유하되
동생에게는 알리지 않기로. 물론 냉장고를 마음대로 열 수 없게 된 동생은 격분했다. 우리는 동생의 반응을 무시하고 다음 작전에 돌입. 그동안 저녁 식사는 엄마가 만들고 내가 거들고 매일 집에서 먹었는데 우리는 과감하게 동생을 제외시키고 외식을 선택했다. 동생은 저녁 시간에 달려서 집에 왔을 거고 아무도 없는 집에서 먹을 걸 찾아 헤맸겠지만 할머니 방 불단의 공양도 부엌 수납장에 있는 과자며 간식거리도 다 치워버렸기 때문에 동생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아무것도 없었다. 외식을 하고 집으로 들어가자 동생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가 소리를 질렀다. 내 밥은! 라고 고함치는 동생에게 너 먹을 건 네가 해결해. 네가 애니? 라고 하자 벽을 팍 치더니 집에서 나가버렸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할머니 지갑에서 현금 20만 원 정도가 사라진 것이다. 처음에는 동생을 의심했지만 먹을 거에 눈이 뒤집히긴 했어도 할머니 지갑에 손을 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부모님과 상의한 끝에 경찰서에 신고하기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동생이 학교에서 돌아왔다. 우리가 도난 사건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자 동생은 급 경직되면서 우리를 말렸다. 그 순간 범인은 동생이란 걸 직감했고 너무 기가 막혀서 슬프기까지 했다. 부모님도 나와 같은 생각이셨는지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셨다. 화를 낼 기운도 없었고 조용히 너 빨리 이 집에서 나가 라고 하자 동생은 다들 나만 빼고 외식했잖아. 먼저 잘못한 게 누군데? 나 왕따 시킨 거잖아. 라고 따지면서 잘못했다고 하기는커녕 식구들 탓을 했다. 아빠가 식탐이 지나치다는 점과 지갑에 손을 댄 점에 대해 훈계를 하자 음식은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지. 돈도 그렇고 관리 부족인 할머니한테 과실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했다. 그러자 지금까지 지켜보고만 계시던 할머니가 입을 여셨다. 너 언제부터 그렇게 변했니? 예전엔 그렇게 착하던 애가 라고 한탄하듯 말씀하신 후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셨다. 이어서 엄마가 할머니는 대식이 네가 집에 오면 좋아하는 스튜 실컷 먹게 만들어 놓으라고 하시고 네가 주말에 집에 오는 걸 기다리셨어. 그런데 넌 라고 하면서 고개를 떨구셨다. 그런 두 분을 보면서 동생이 잠시 침묵을 지키는가 싶더니 집에서 뛰쳐나간 후 어디론가 가버렸다. 나는 엄마와 할머니를 위로한 후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적당히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 간단하게 먹고 치웠다. 오래간만에 집에서 먹으니 간단하게 먹어도 맛있었다. 하지만 엄마와 할머니 얼굴에 웃음기는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날 저녁 시간이 되자 동생이 집으로 돌아왔다. 양손에는 배달 음식이 잔뜩 들려 있었고 울면서 할머니 죄송해요. 라고 하면서 20만 원을 돌려드렸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돈을 받지 않으셨다. 그리고 너는 이 집에서 나가는 게 맞아 라고 말씀하셨다. 부모님도 할머니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셨다. 동생은 울먹이면서 기숙사에서 만족할 만큼 식사를 할 수 없었다는 것과 알바로 번 돈은 밥 대신 노는 데 다 써버려서 자기 스스로 밥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었다고 털어놓았다. 부모님은 그런 무계획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사회인이 된 후에 적응하기 힘들 거라고 쓴소리를 하신 후 동생에게 나가서 살라고 하셨다. 동생은 울면서 반성하고 있다면서 사정했다. 나는 어려서부터 곤란한 일이 생기면 우는 걸로 해결하려고 했던 동생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답답해졌다. 어쨌든 오늘 저녁은 대식이가 사온 음식으로 최후의 만찬을 즐기는 게 어때요? 라고 하자 식구들 얼굴에 오래간만에 미소가 돌아왔다. 식탁에 모여 앉은 가족들은 오래간만에 동생에 대해 짜증내는 일 없이 단란하게 식사를 즐겼다. 동생도 마침내 정신이 돌아왔는지 혼자서 다 먹어치우거나 하지 않았다. 동생은 다시 기숙사로 들어가기로 했다. 앞으로는 알바한 돈을 전부 노는 데에만 쓰지 말고 계획적으로 돈을 쓰라고 아빠가 신신당부하셨고 동생도 돈을 소중하게 쓰겠다고 약속했다. 1년 후 동생은 무사히 대학을 졸업했고 취직도 했다. 본격적으로 독립해서 혼자 살기 시작했는데 예전과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것처럼 보였다. 가끔씩 쉬는 날에 집에 왔을 때 보면 식탐을 부리던 모습도 사라졌고 의젓한 게 안심이 된다.
그때 할머니와 엄마가 보인 눈물 때문인지 동생은 마음을 고쳐먹었고 돈에 대한 개념도 달라졌다.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려심도 많이 생긴 것처럼 보인다. 가족들에게 피해를 입혔던 것에 대한 미안함이 아직 있는 건지 집에 올 때마다 그냥 안 오고 꼭 맛있는 걸 사가지고 오기 때문에 나는 동생이 이번엔 뭘 사오려나 기다려지기까지 한다. 중간에 힘든 과정이 있긴 했지만 동생이 달라져서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식탐을 부리는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